저는 올해 60살 김미영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지 35년. 25에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바빴고 크고 나서는 진학, 취업, 결혼까지 챙기느라 또 바빴고요.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남편과 저만 남은 빈 둥지가 됐어요. 이제야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둘이서만 있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줄까? 저녁엔 내일 뭐 먹을까? 이런 실용적인 대화뿐이었어요.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정이 많이 식은 사이였습니다. 젊을 땐 분명 사랑했어요. 첫 데이트 때 떨리던 마음도 기억나고 신혼 초 작은 일에도 웃고 떠들던 모습도 생생해요. 하지만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쁘다 보니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달까요? 대화라고 해봐야 집안일, 아이들 교육비, 시댁 제사 같은 현실적인 얘기뿐이었죠.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이렇게 적당히 사는 거지 하고 체념하며 지냈거든요. 주변에서 황혼 이혼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 더 말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때우고요.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가끔 답답해서 말을 걸어봐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아, 귀찮아. 나중에. 그럼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요즘 좋은 영화 많이 나온다던데. 영화관 사람 많아서 싫어.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해. 이런 식이었어요. 점점 말 걸기도 지쳐갔죠. 그런데 작년 가을 딱 제 생일 지나고 일주일 뒤였어요. 남편이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요.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손에 이미 인터넷에서 출력한 이혼 서류까지 들고 있으면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별일 없어. 그냥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우리가 함께 산 게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바람을 피웠다거나 큰 싸움을 했다거나 그런 극적인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지겨워진 거였죠. 서로가 이 생활이, 이 모든 게.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움이라도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무관심. 완전한 무관심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아이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주변 시선은 그냥 우리가 감당하는 거지. 감당하는 거라니. 35년을 함께 산 사이가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거야? 그렇게 담담하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나는 동시에 서글펐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우리는 정말 끝났구나. 며칠 뒤 아들, 딸과 함께 가족 회의를 했어요. 예상외로 아이들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요즘엔 황혼 이혼도 많다던데. 엄마도 새로운 인생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아빠가 서먹서먹하신 거.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에게까지 그냥 헤어지세요라는 말을 듣는 나는 도대체 뭐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어요. 후련함과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김미영이라는 이름 하나만 남게 된 거죠.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세대주가 저 혼자더라고요. 이상하게 실감이 났어요.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이미 알아본 원룸으로 나갔어요. 이삿짐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개인용품들. 35년을 함께 산 흔적이 이렇게 적을 줄이야. 집은 내가 그냥 써. 아이들도 가끔 올 텐데 팔 필요 없잖아. 담담하게 말하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미운 것도 아니고 그립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전했어요. 혼자 남겨진 집은 참 묘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커 보이고 고요하고 무서워지더라고요. 평소엔 별로 넓다고 생각 안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방 하나하나가 다 커 보였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평소 남편이 싫어해서 못 보던 연속극도 마음껏 보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먹고 늦잠도 자고요. 남편이 있을 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저녁엔 6시 전에 밥상을 차려놔야 했거든요. 이제는 언제 일어나든 언제 먹든 자유였어요. 처음엔 이 자유가 좋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말을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그때서야 목소리를 내는 거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뭐 하고 지내세요? 그냥 집 정리하고 TV 보고 그러고 있지. 외로우시지 않아요?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사실 집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혼자 사니까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요. TV도 혼자 보면 재미없더라고요. 웃긴 장면이 나와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으니까 웃음이 안 나오고 슬픈 장면이 나와도 혼자 우는 게 너무 처량해서 채널을 돌리게 되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엔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밥 하나 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뭘 해먹지? 하다가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빵 하나로 때우고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지? 하고 혼잣말을 해봤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더라고요. 마치 며칠째 감기를 앓은 사람처럼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제 하루 동안 입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혼자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친구들은 사실 진짜 가까운 친구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다 아이 엄마들, 누구네 집사람, 이런 식으로만 지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만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옆에서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때로는 바람 소리,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까지 다 예민하게 들렸어요. 어떨 때는 내가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못 이뤘어요. 신문이 문 앞에 쌓이고 우유가 썩어가고 그제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러 오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무의미하고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느낌?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노년 글쓰기 교실 마이너스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꺼내고 또 버렸다가 꺼내고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이상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편하겠다는 생각까지도요. 그때 문득 전단지가 생각났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글쓰기 교실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0살이요. 아, 딱 좋으신 나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써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했어요. 내가 무슨 글을 써 창피하게. 그래도 이미 신청했으니까 한 번은 가봐야겠다 싶어서 화요일에 무겁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지관에 갔어요. 복지관 교실에 들어가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1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여자분들이었고 저처럼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은 분은 손에 예쁜 수첩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으시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정말 친근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수업을 맡은 박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글쓰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문학상을 타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니까요. 첫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김미영이고요. 올해 60살입니다. 최근에 이혼을 해서 혼자 살게 됐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글은 써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 저처럼 황혼 이혼하신 분, 자식들이 다 독립해서 허전하신 분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특히 최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인상 깊었어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당당하고 밝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맛을 알겠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분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글쓰기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선생님이 첫 번째 숙제를 내주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써오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살면서 힘든 일이야 많았지만 그걸 글로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이 아팠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혼 이야기를 써봤어요. 컴퓨터도 잘 못 다뤄서 손으로 썼는데 첫 문장부터 막히더라고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서 펜을 놓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꾹 참고 써내려갔어요. 쓰다 보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둔 감정들이 펜 끝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다는 걸요.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처음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정말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맞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발표가 끝나고 최순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 자신은 뒷전이고 남편 아이들만 챙기며 살았지. 그런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이제야 나로서 살아보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나로서 살아보는 거구나. 수업을 다니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이렇게 길고 지루했는데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을까? 오늘은 어떤 글을 써볼까 하면서요.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기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몇 분과 함께 차 마시러 가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작은 기쁨도 나누고요. 미영 씨는 글을 참 진솔하게 쓰시네요. 정말요? 저는 일기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쓰시니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글쓰기가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도 제 글을 자주 칭찬해 주셨고요. 미영 씨, 글을 참 잘 쓰시네요. 담백하면서도 진솔해서 읽는 사람 마음에 와닿아요. 문장도 자연스럽고요. 정말요? 저는 글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거든요. 문학적 기교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한 법이에요. 그 후로 글 쓰는 게 정말 즐거워졌어요. 하루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문득 떠오른 생각들을 일기장에 써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오늘도 외롭다, 심심하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왜 외로운지, 무엇이 그리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3개월쯤 됐을 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미영 씨가 쓴 글을 복지관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 그것도 이혼 같은 민감한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게 괜찮을까요? 너무 사적인 얘기 아닌가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업 동료들도 모두 격려해 주셨어요. 미영 씨 글은 정말 진짜 같아요. 꾸민 게 없어서 더 감동적이고요. 저도 미영 씨 글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나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허락했어요.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이 올라간 지 일주일 후 선생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미영 씨, 블로그 댓글 좀 보세요.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평생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많이 공감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글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정말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많이 위로받으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김미영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글쓰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또랑또랑한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 저는 일보 사회부 기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신문사요? 네, 복지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저희 신문에 기고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신문에요? 저는 그냥 전문 작가도 아닌데 전문 작가여서가 아니라 진솔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셔서요. 요즘 황혼 이혼이나 노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처럼만 쓰시면 돼요. 독자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신문에 글을 60살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교실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다들 박수를 쳐주시면서 꼭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최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야.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내 진짜 이야기잖아. 그보다 진짜인 게 어디 있겠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내 같은 진짜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선생님도 적극 권해주셨어요. 미영 씨, 정말 좋은 기회예요. 글쓰기를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기회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며칠 고민 끝에 신문사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신문 기고를 하기로 했어요. 기자분과 만나서 상세한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이수진 기자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글은 지금처럼만 쓰시면 돼요.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꾸미지 않은 진짜 이야기거든요. 분량은 원고지 10장 정도면 되고 마감은 여유 있게 드릴게요. 첫 원고를 쓸 때는 정말 떨렸어요. 블로그와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신문에 제 이름이 나간다는 게. 선생님과 수업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찾은 나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첫 기사가 나갔는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신문사에도 독자들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선생님, 글 읽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선생님 글 보고 위로받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글 읽고 많이 반성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연락들이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니. 신문기고는 월 2회 연재로 시작했는데 독자 반응이 좋아서 주 1회로 늘어났어요. 원고료도 받게 되고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내 글로 번 첫 수입이라서 정말 뿌듯했어요.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통장에 원고료가 들어오는 날이면 혼자 웃음이 났어요. 김미영이 번 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6개월쯤 연재하고 있을 때 정말 특별한 메일 하나가 왔어요. 제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동갑내기 남성분의 편지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선생님. 저는 올해 61살 박정수라고 합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아서 더욱 공감이 됐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편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해 마세요. 연인 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나이에 남자분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또 무슨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어보니 정말 진솔하고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할 말이 없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살아요. 라디오 진행자가 하는 말에 맞장구 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웃기면서도 슬픈 일상이에요.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해먹어봤습니다. 맛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내 생각이 나서 좋더라고요. 선생님 글을 읽고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함께하고 싶어 했던 사진 찍기를 시작해봤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편지였어요. 연애 편지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거였죠. 몇 달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교감을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도 나누고요. 가끔 전화 통화도 하게 됐는데 목소리도 참 온화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가 특히 따뜻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이혼하고 처음엔 정말 막막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충실해졌어요. 글쓰기 수업은 계속 다니고 있고 신문 연재도 계속하고 있고 편지 친구와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요. 아이들도 달라진 저를 보고 정말 신기해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목소리도 활기차고 표정도 생생해 보여요. 응,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있거든. 신문에 나온 엄마 글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동창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신문에 글 쓰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놀랍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박정수 씨와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 한복판 조용한 찻집에서요. 1년 넘게 편지와 전화로만 알던 분을 직접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뭘 입을지도 한참 고민했거든요. 막상 만나보니까 편안하더라고요. 편지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키는 저보다 조금 크시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정말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미영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 산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 씨와 편지 주고받으면서 많이 힘이 됐어요. 우리는 연인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려고 해요. 가끔 함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좋은 글도 나누고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를 쓰고 오전에는 신문 기고할 원고를 준비해요. 오후에는 복지관 글쓰기 수업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박정수 씨와 전화를 하거나 수업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요. 요즘엔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복지관 컴퓨터 수업도 등록했거든요. 블로그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서요. 이혼하고 혼자가 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미영도 없었을 거예요. 60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0살에 이혼하고 혼자가 된 저는 이제야 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